의원님 공약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경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안산이 경기 서남부의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이제 도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서해안산이라든지 시흥평택이라든지 제2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또 영동선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착공을 그러니까 했죠. 신안산선이라서 여의도까지 급행열차 경우에는 약 25분 만에 갈 수 있는 신안선 착공이라든지 올해 8월에 이제 완공하는 또 기차가 다니게 되는 수인선이라든지 그리고 초지역에 이제 광명역에서 타야 하는 KTX역을 초지역에서 안산 초지에서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안산의 역할을 쭉 이야기를 해왔고 상당 부분 실천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의 중심이 되는 교통수단인 GTX C 노선도 안산에 유치하겠다고 하고요. 또 한 2, 3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도시 또 도시에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마련이 돼서 안산 역시도 어떤 구간에 트램을 설치해서 안산이 좀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좀 더 나가면 이제 안산의 토대가 되고 있는 시야바늘 공단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그런 공약을 이미 제시를 했고 또 앞으로 꼭 실천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트램이면은 안산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철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램에 대한 근거법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도로교통법 등등이 바뀌어서 이제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안산의 경우에도 갈대습지공원이라든지 경기 가든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착공하는 신안산선의 종착역이라든지 몇 개 노선을 이어간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안산이 그 산업도시로서의 면모 말고 해양생태 이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 트램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일단 생활하는 데 편리한 부분은 일단 교통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을 오래 살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인프라죠. 뭐 학교라든지 병원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록구에 있는 종합병원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계획도 최근에 좀 밝히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산에 이제 대학병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단원구에 있고 그래서 상록구에는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올해 초에 안산시와 한양대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이제 상록구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초반부에 저희 이야기 나눴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인 말씀도 드렸지만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감동을 받으셨는데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또 그 후대에도 나도 저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원님 말씀이 또 그 영화와 잘 매치가 됐었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나 책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그 박상훈 교수가 쓴 책인데요. 청와대 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의 역할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나아가면 그런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협치의 제도화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당, 정치 그 기능 또 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 현실을 애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정당과 정치의 가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고 영화 얘기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저는 그 변호인이 일단 1,000만을 넘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TV에서 할 때마다 보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은 이제 이 불임 사건을 다루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아닙니까? 이제 50 시절의 군사 독재 시절 얘기인데 국가가 뭔지 알아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죠. 거기에 대해서 송강호 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국가는 결국 이제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래서 국가는 꼭 국민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으로 바로 이후에 발현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사실 현재가 좀 많이 퇴색됐어요. 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까? 정치의 변화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역할이라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도 또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제도와 틀이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협치의 제도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갈등을 하고 늘 싸움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향점이 같거나 또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예. 생각을 해서 협치를 예. 할 수 있다면 좋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의지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제도를 하자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 연대를 하든지 또는 입법 연대를 하든지 지난해 4+1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구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나가면 야당에 대해서 내각 참여를 할 수 있는 소연정을 한다든지 예. 등등의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서 저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도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를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개헌 역시도 그런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나아간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또는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에 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 이제 뭐 나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다녀가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사석에서 술도 드시고 친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투닥거리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또 뒤로 많은 얘기들 나누고 공유할 것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정치권의 그런 연정과 더불어서 그 물밑에서 지나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보수 야당 의원들 중에서 좀 사석에서 좀 친하게 만나는 의원도 있으십니까? 이제 20대가 이제 끝나지 예. 않았습니까? 사실 20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구제 이야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러니까 여야를 합쳐서 한 15분의 의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했었습니다. 아, 따로요. 예. 이제 조찬 모임도 하고 예.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정말로 여야 뭐 소수당 다수당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게 결국은 일정 부분의 정치 개혁이지 않겠냐라는 것에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충분하게 구현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네. 또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하고는 다 이야기를 해서 예. 좀 더 나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그 야당의 의원 중에서 평소에 이제 전해철 의원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직접 찾아가셔서 술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해철 의원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출발을 해서 21대 국회 얘기 그리고 정치 얘기, 국가 얘기 뭐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피니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해주시죠. 예, 역할이보다는요 이제 좀 오피니언 리더나 또 지도자 분들은 저는 역사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포함해서 시대적 통찰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미래에 대해서 해야 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사회 리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고 그 제시하는 내용이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 국가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지 않겠냐 생각해서 저는 역사 의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삼선 의원으로 또 21대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냥 직업으로서의 그런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저는 오늘 정치개혁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해법과 또 실천적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